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네.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국내 상황보다 사실은 미국 뉴스 때문에 다들 많이 맞습니다. 놀랐어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자신 있었는데 본인이 확진 판정 받았어요. 영화 같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 역시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지금 네. 이번 3일째입니다. 상태는 안정적이다,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의료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덱사메타손이라는 치료제를 쓰는 것은 중증 환자들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또 폐렴 증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예정대로 퇴원을 빨리 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견 배우고 있다. 관련 질병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빨리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영상을 네. 보더라도 뭐 폐렴 증상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기침을 뭐 크게 한다든지 네. 이런 모습들은 안 보이는데 본인은 이제 자신 있어 하는데 과연 지금 퇴원해도 될까 안 될까 말이 많은데 본인은 당장 내일이라도 퇴원할 것처럼 지금 얘기하나 봐요. 본인은 계속 트위터에 동영상도 직접 이야기하는 걸 올렸고요. 네. 보시는 대로 오늘 새벽 속보로 나왔는데 네. 자 이제 지지자들이 병원 근처에 모여 있으니까 네. 깜짝 방문하겠다 하고 직접 만날 수는 없죠.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 장면은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건재를 과시하기는 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급하긴 하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고 있으니까 네. 초조함은 이해가 되지만 저거는 방역과 의료적 차원에서는 미국 내에 지금 월터 리드 군 통합병원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병원의 내과 의사도 미친 짓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네. 이게 의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굉장히 과도한 행동이다. 네. 이런 미국 내 비판과 우리나라 의료 전문가들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나오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게 용인이 네. 되나 보죠, 미국 사회에서는? 용인이 안 되는 것인데 원래는 결국은 군병원이라고 하면 지금 군의관과 콘리 주치 등이 네. 다 주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일부 의학적 소견을 감춘 것 아니냐라는 미 언론의 비판이 있어요. 이 아까 손정혜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덱사메타손을 썼다는 것. 이거는 중증 환자에게만 쓰는 건데 이런 거고요. 렘데시비르는 5일 동안 2번 처방하는 건데요. 지금 사흘 동안 2번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 내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데 격리 치료 들어갔다가 군병원으로 입원한 거예요. 네. 이런 상황들에서 산소 포화도가 2번 낮아져서 2번 산소 공급했다. 이건 확인이 됐고. 산소 마스크 썼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산소 마스크를 쓰고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네. 산소를 인위적으로 공급받았다는 거죠. 네. 이 정도면 심각한 것 아니었느냐. 근데 주치의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경증이고 상태는 좋아서 내일 퇴원한다. 이 퇴원이라는 게 완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격리 치료해도 될 정도다. 굳이 병원에 있진 않아도 된다라는 정도 의견인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 분분하고요. 지금 아까 차량은요 2명의 경호원이 대동했습니다. 운전해야 되고 옆에서 이제 또 이 경호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비밀 경호국 요원 2명은 마스크를 썼지만 저 2사람은 14일 동안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이 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감염 우려가 있는 거죠. 일접 접촉을 저 행위를 위해서 하게 됐던 거죠. 네. 미국 내에서 좀 지금 시끄럽습니다. 자, 격리 치료가 원칙인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 뒤에 SNS에 자신의 안부를 전하면서 깜짝 이벤트를 처음에 예고를 I also 했었습니다. think we're going to pay a little surprise to some of the great patriots that we have out on the street. And they've been out there for a long time and they've got Trump flags and they love our country. So I'm not telling anybody but you, but I'm about to make a little surprise visit. 네, 영상을 올리고 불과 몇 분 뒤에 경호원들과 차를 타고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뒷좌석에서 마스크를 쓴 채 창문 너머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엄지를 들어 올리는 등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저 모습 그렇게 코로나에 자신 있어 하더니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렇게 무리한 행동을 보이면서까지 차를 타고 나오고 저러는 행동을 보이는 건 결국은 대선과 연관지어야 될까요? 지금 대선 한 달도 남지 않았고요. 지금 1차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만했지만 여론은 네. 이 조 바이든 후보가 8%포인트 앞서가는 결과가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19의 대통령 내외가 확진이 돼서 이번까지 하자 격차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네. 두 자릿수 10%포인트까지 벌어졌다라고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시간도 없고 쫓아가야 되는 추격자의 입장이 됐고 본인은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건강 이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여론은 더 악화될 것이고 그러니까 건재를 계속 가시하면서 지금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니냐. 조기에 나는 건강해졌다. 코로나19도 극복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전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냐. 근데 마음은 급해 보이는데 저런 좀 섣부른 행위가 오히려 여론 악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둬야겠죠. 마음이 급해 보인다라는 말이랑과도 좀 연관이 되는 네. 것 같은데 확진 시기 놓고도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진이 됐는데 그 사실을 숨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뒤늦게 알렸다, 숨겼기 때문에 사태를 키웠다라는 비판이 발생을 한 것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한 게 1일 전에 그 전에 이미 항체 검사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온 걸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2차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했는데 보통 이런 검사는 1차 간이 신속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시시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관계자 발로 측근에게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고 주문을 했다. 비밀 유지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양성 반응을 신속하게 알렸다면 측근들의 감염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었겠느냐.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미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청와대가 지금 뚫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나둘 계속해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잖아요. 지금 처음에 쭉 가보면 처음에는 네. 이 케이트 밀러, 이 부통령의 공보 보좌관이죠. 네. 먼저 이제 확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브라이언 안보 담당 보좌관이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호프 힉스 지금 이제 백악관의 공보국장이 확진이 된 선보좌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내외가 확진이 됐는데 네. 지금 또 한 가지가 이 대통령이 완치가 돼서 돌아가더라도 네. 트럼프 대선 캠프의 또 요인들이 줄감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캠프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이 대선 캠프에서 밀접 접촉이 이루어졌던 행사를 미국 언론에서는 슈퍼 전파 이벤트였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퇴원하려는 것도 한 달여 남은 이 대선 때문일 텐데요.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권 교수 연결해서 관련 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트럼프의 확진 소식 아무래도 대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첫 번째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최대한 빨리 정상 복귀를 해서 오히려 자기가 이 중국 바이러스를 제압한 그런 또 영웅이다라고 몰고 갈 가능성이 있죠. 네. 더불어서 지금 10월 12일부터 그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공화당이 성공적으로 끝낸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지금 좀 멀리 하면서 오히려 다른 의제, 예를 들어서 법과 질서의 대통령, 뭐 경제 부흥,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그 이슈를 몰고 갔는데 본인이 이걸 걸려버리니까 다시 코로나19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금 의제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세입니다. 유세장에 가면 무슨 락 콘서트를 온 것 같이 열광적인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그걸 지금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지금 바이든 후보하고 TV 토론한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CNN 조사 결과 보면 바이든 후보가 60대 28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로이터 지지율 조사에서도 트럼프가 10%포인트 이상 뒤진다 이런 조사가 나옵니다. 현재로선 뭐 여론조사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뒤처지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한 달여 남은 지금 시점에서 지지율 보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로 보는 게 뭐로 보십니까?
글쎄, 뭐 미국 선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선거인단 선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지지율이 그렇게 반드시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도 클린턴 후보가 지지는 더 많이 받았는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경합주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경합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더 좁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쇠락한 북부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같은 주가 있는데요. 그 주는 5% 정도 내외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오차 범위고요. 네. 남부 3개 경합주가 중요한데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같은데요. 여기는 거의 뭐 통계상으로 의미가 없을 정도의 근소한 차로 바이든 후보가 지금 지지를 얻고 있고 이것이 점점 좁혀들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금 미국의 선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극화가 심한 상태이고 부동층도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 경합주의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합주의 민심을 어떻게 누가 잡느냐 이게 관건이다 그런 얘기신 것 같고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TV 토론 3번 하죠. 예. 2차 토론이 15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게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습니까? 15일 토론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증상이 없이 있더라도 격리가 14일이 돼야 되니까 15일까지는 거의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22일까지도 그렇게 뭐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 큰 혼란이 올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큰 혼란은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이거 결국 뭐 선거까지는 하더라도 선거 결과가 일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본인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편 투표거든요. 네. 우편 시스템이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편 투표를 부정 투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2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미국은 말씀드린 선거인당 선거이기 때문에 전체 선거인당 538명 중에 270명 과반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개표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부정이다 하면은 개표가 중단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둘 다 270표를 과반을 확보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하원에서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합니다만 각 주마다 1명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또 공화당이 다수당에 26주고 민주당은 22주거든요. 그렇다면 또 트럼프가 유리할 수 있고 아니면 더 큰 가능성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부정투표 가능성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을 가져가면 근데 대법원도 지금 아시다시피 에이미 코니 베럿 후보를 지명하고 있고 만약에 된다면 보수 6, 진보 3이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죠. 네. 저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뜻이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겠죠? 대통령 재선에서 성공한 그 이유까지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식의 그 위로의 전문을 보낸 건 매우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 관계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밥 우드워드 책에도 나오는데 결국 북한은 트럼프와의 통큰 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른바 탑다운 방식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재선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위로 정보를 보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